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좋은 의사를 만나보는 시간, 굿 닥터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노화를 방지하고 또 젊음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안티에이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함께해 주실 주인공,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원장님, 100세 시대가 되면서 보다 젊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. 이렇게 동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? 우선 요즘에는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말보다 동안이라는 말을 훨씬 더 칭찬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.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 활동 기간이 길어진 게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결혼도 정년기가 좀 늘어져-가지고 좀 더 젊게 보이면서 그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, 또 하나는 이제 노화라는 것이 누구나 다 오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젊게 보이는 이런 일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성형 시술이나 수술이 이제 보편화된 관계로 누구나 이제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동안의 열풍에 휩싸이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안티에이징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노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? 우선은 이제 세포 수준이 점점 이게 노화가 되면서 그 텔로미어라는 그런 이제 DNA 끝부분인데 그게 점점 짧아지는 게 이제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전반적인 거고요. 보통 이제 노화의, 그러니까 피부 노화의 원인은 이제 호르몬이랑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.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4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.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피부가 그러니까 수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탄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도 이제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어떤 부위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우선 얼굴 전체 부위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오는 부위는 눈 주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눈 주변은 이제 피부가 얇아가지고 눈 위, 아래가 이제 오게 되고요. 이제 눈 가 쪽에 이제 까마귀 주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웃었을 때 이제 생기는 주름이 생기죠.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팔자주름. 이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 보게 되면 좀 심술 맞아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.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심술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뭐 영어로는 자울 또는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하죠. 요거는 이제 턱선이 점점 처지면서 말 그대로 심술 나 보이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. 네, 이와 같은 노화 현상은 피할 수 없지만 특별히 동안인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. 특별한 관리법이 있으신 것 같던데 이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관리법이 있나요?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 의학적인 걸 빌리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자외선과 건조함인데 피부 노화에 그런 거를 이제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크림 같은 거, 그러니까 그 항상 외출할 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건조함 같은 경우는 피부 수분을 갖다가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. 근데 두 번째는 뭐 이제 담배, 술, 그다음에 이제 또 식이로는 항노화 식품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슈퍼푸드라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드실수록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미 주름이 깊게 패이거나 네. 혹은 탄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네. 관리보다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. 안티에이징 시술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?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우선 그러니까 뿌띠라고 그래가지고 보톡스 필러 제품을 사용하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실 리프팅 뭐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좀 수술에 가까운 쪽. 그다음에 아예 이제 절개를 통해서 하는 시술이 있겠습니다. 앞서 세 가지 시술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. 그러면 첫 번째로 보톡스 시술법은 어떤 것인가요? 우선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뿌띠 시술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보톡스는 그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안면 근육들을 마비가 되면은 표정이 안 지워지게 되겠죠. 이제 표정을 안 짓게 되면은 주름이 이제 마비가 돼서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요. 필러는 말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충전 물질입니다.
그러니까 충전을 해서 밑에 꺼진 부분이라든지 깊이 패인 골 같은 걸 메우는 방법이죠. 두 번째로 실 리프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실 리프팅은 말 그대로 실로 하는 리프팅인데 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녹는 실도 있고 녹지 않는 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프팅의 효과는 그 말 그대로 리프팅은 피부로 끌어올리는 효과랑 또 하나는 피부 진피층에 삽입을 해서 콜라겐 생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시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실 종류마다 이제 지속 기간은 다른데 보통 1년에서 2년까지 유지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안면 거상술이란 시술은 어떤 시술법인가요? 그러니까 영어로는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되게 오래된 수술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던 거고 절개를 통해서 이제 수술하는 건데 그 피부에는 그러니까 그 안면에는 이제 두 가지 층이 있는데 그 피부층과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근육층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당기는 거죠. 그래서 스마트층을 잘라서 당긴 후에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좀 더 지속 기간이 길게 되고요. 그다음에 좀 더 그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부작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? 뭐 이제 그 각 시술마다 이제 모든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수술로는 가장 큰 게 염증이나 뭐 혈종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리프팅이든 아니 그러니까 실이든 아니면 필러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적은 편이죠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 시술 경험이 많으신 전문의 선생님한테 찾으셔서 그리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술을 받아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우선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습관이 중요합니다. 생활 습관이. 그래서 자외선이랑 그다음에 이제 피부 건조가 유지하지 않게 이렇게 항상 그 자외선 차단제나 피부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시술을 했을 경우나 이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각 시술마다 이제 특징적인 그 유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 같은 경우는 6개월이다 뭐 한 1년 정도마다 이제 지속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게 입을 벌리거나 이제 잠을 그쪽으로 자게 되면 좀 약간 효과가 빨리 좀 떨어지게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절개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염증이라든지 혈종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굿닥터스, 오늘 점경인 원장님과 함께 10년 더 젊어질 수 있는 방법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